자,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지금 무슨 항로 개척? 우리가 신항로 개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신항로 개척의 결과 지난 시간에 무슨 무역을 했어요? 삼각무역을 했죠.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뭐냐? 아메리카에 여러분, 아메리카래.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지금 어디 왔어요? 아메리카 와서 지금도 흑인분들 많이 사시죠. 그러면 흑인과 또 누가 결혼을 해요? 백인과 결혼을 해요. 그럼 이제 혼혈아가 나타나겠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물라토라고 불러요. 무슨 토? 물라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흑인 영화 배우 중에 보면은 흑인인데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흑인치고는 피부가 굉장히 하얀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라토라 그런대요. 자, 그럼 아까 봐봐. 백인과 자, 원주민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때 태어난 그 애기들을 메스티조 내지는 메스티소라고 불러요. 메스티소. 발음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자, 그러면은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아메리카의 주민들이 그 인종 분포가 다양할까? 무슨 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이고 솔직히 슬픈 거죠. 원주민들 많이 학살당했죠. 아프리카 흑인들 여러분 그냥 뭣도 모르고 잡혀와서 그냥 백인과 솔직히 이때 뭐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겠지. 좀 나쁜 짓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사랑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무슨 토가 생겼어요. 물라토. 그래서 이것도 신항로 개척의 무슨과 결과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해보자. 또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니네 여러분 콜럼버스가 배 3개 가지고 한 100명도 안 될 거야. 100명 안 되게 출발했을 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당시로는 여러분 다 월급 줘야 되겠지. 배 더럽게 비싸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까 내가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돈 대주느라고 뭐를 팔았어? 왕관을 팔았어. 그 왕관을 내 기억하기로는 스페인에 톨레도 그 성당이 있는데 좀 교회는 부자잖아. 그 주교에게 팔아서 웃긴 얘기. 지금도 이사벨 여왕의 왕관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제 신항로 개척해서 발견하면 무슨 돈을 벌어요? 떼돈을 벌죠. 그럼 유치하게 해보자. 최소한 배는 몇 척은 보내야 돼? 3척은 보내야 되고 사람 200명에서 300명 보내야 되겠죠. 배가 여러분 장난 아니게 비싸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돈으로 약간 과장해보자. 5천억이 든다고 해봐. 야,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쉽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자. 5,000명을 모아서 1억씩 내자. 여러분 괜찮죠?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5,000명이 모았는데 가다가 난파가 돼. 그럼 완전히 막 끝나는 거죠. 근데 성공하면은 10배를 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항로 개척 이후에 주식회사라는 게 생기는 거야. 주식회사가 뭐야? 5,000억이 필요한데 1억씩만 내라. 그러면 너 1억 됐으니까 5,000분의 1이니까 나중에 5조 벌면은 그거 투자만큼 돈을 줄게. 그게 여러분 주식회사잖아. 그래서 서양에서 주식회사가 나온 게 뭐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주식회사가 나온 거야. 그런데 5,000억을 냈는데 성공하면 10배, 100배인데 실패하면 이거 완전히 끝이죠. 이때 도박사가 등장해서 야, 내가 좋은 걸 만들었다. 거의 도박사지. 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져. 야, 이것도 도박이지. 성공하면은 5,000억인데 나한테 500억만 줘. 그러면 난파되면 내가 5,000억 줄게. 대신에 난파 안 되면 500억 내가 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충 도박사들이 계산해 보겠지. 아, 10개 떠났는데 난파되는 게 하나네. 그럼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지만 나는 5,000억 받아서 500억만 토해내도 대충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항로 개척으로 서양에서 뭐가 나와요? 보험이 나오는 거야. 이 두 개를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무슨 업이라 그래요? 금융업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항로 개척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시험은 되게 쉽게 나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올까? 신항로 개척해서 뭐 잉카 누가 멸망시켰나, 아스테카 누가 멸망시켰나, 그리고 유럽의 영향 답 나오는 게 뻔해. 지중해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가격혁명, 상업혁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에서 무슨 회사, 몬스터 주식회사야, 그냥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보험, 금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재밌죠? 됐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0년쯤 지나서 야 잠깐만 이거 그러면 식민지 신학로 풀어서 식민지를 개척하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세계는 넓고 왕이 다 간섭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야 모여봐 우리 천억 돼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는 뭐냐? 식민지 개척 혹은 뭐야? 다른 나라 협박해 쳐들어가서 강제로 장사해서 돈 버는 회사인 거야. 이 회사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무슨 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라 불러요. 회사인데 왕이 얘네한테 특별한 권리를 줘요. 뭐냐? 니네가 회사인데 뭐도 가질 수 있어. 군대도 가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두드려 팬 다음에 너 나에게 돈 갖다 바쳐. 조약도 맺을 수 있고 외교도 맺을 수 있고 마음껏 무역도 할 수 있어. 뭐만 하면 돼. 왕한테 세금만 바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일종이 뭐야? 식민지 개척 회사죠. 무역도 하는 회사면서 봐봐. 상대방이 강하면 무역하겠지. 약하면 쳐들어가겠지. 이렇게 시장, 좋게 얘기하면 시장 개척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소국 때려잡은 다음에 강제로 무역하거나 식민지 삼는 나라에서 인정한 개인 회사를 뭐라 그래요? 동인도 회사가 여러분 나중에 신학로 개척 이후에 한 50년 이후에 각 나라가 많이 세워요. 그래서 자 영국은요 놀라지 마세요. 영국은 여러분 1600년에 영국의 여왕 중에 제일 유명한 여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선덕 여왕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여러분 이미 무슨도 회사를 만들어요. 동인도 여러분 회사 만들어서 어디에 진출해요? 아메리카 진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니네 미국의 주 중에 버지니아가 주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냐? 영국의 어떤 선장이 아메리카 쳐들어간 거야. 그 땅을 먹은 다음에 당시 여왕 이 엘리자베스가 결혼 안 했거든요. 영어로 결혼 안 하신 여성분을 버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버지니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갔을 때 버지니아 딱 그러면 누가 떠오르면 돼요? 엘리자베스 1세 이름을 본다거나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가지고 무슨 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내가 아주 여러분 자세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만 외워두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딱 해볼게요. 5분 정리.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거의 2시간 배운 거 몇 분이나 걸리나 해보자. 자, 15세기는 무슨 학로의 개척이에요? 신학로 개척. 누가 주도했어요? 무슨 두 칼? 포르투갈. 무슨 페인? 스페인. 둘 다 특징.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고 지중해 무역에서 재미를 못 봤다. 그러면 포르투갈은 엔바바죠. 무슨 바바? 엔바바. 엔히크 황해왕 왕자. 대략 몇 년대? 1450년대 전후.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1488년에 무슨 봉? 아프리카 희망봉. 지금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바스쿠라 그러자. 바스쿠 다 갔다. 바스쿠 다 가면 인도까지 가죠. 무슨 컷? 캘리컷. 1498년. 스페인은 자 이사벨 여왕이 도왔던 자 한 글자만 쓸게요. 무슨 보스?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연도 외울게요. 1492년. 제일 중요한 사람. 빨간 걸 해볼게요. 스페인이 지원했다. 무슨 젤란? 마젤란. 세계 최초로 뭐를 돌았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지구 구영설 증명. 몇 년도? 1522년. 어서 돌아가셨다. 필리핀. 무슨 프? 라프. 무슨 전투? 막탄 전투. 그래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그냥 뭐야? 이렇게 나오면 먹으라고 그냥 주는 문제지.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수능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조금 해볼게. 그렇다면 신학로 개척의 결과. 첫째, 무슨의 무역이 쇠퇴해요.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무슨 무역이 꼽히기 시작했다. 대서양 무역이 꼽혔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원주민 문화가 파괴됐다. 해보자, 여러분. 일단, 아스테카 문명은 스페인의 무슨 테스? 코르테스. 대략 연도 1520년대. 그 다음에 잉카 제국은 누구한테? 무슨 사로? 피사로. 10년 걸리죠? 1530년대.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잉카 제국 쭉 얘기한 거 알아야 되겠죠? 잉카 제국의 중심은 어디야? 테노치티틀란. 그림 문자. 피라미드. 정확한 천문학.
인신, 공양 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잉카는 지금이 어디예요? 아스테카는 멕시코고 잉카는 지금이 어디야? 안데스에 있는 페바, 펠레, 처바, 칠레죠. 그래서 고원에 있었죠. 계단식 농업, 수도는 쿠스코, 그 다음에 숨겨진 도시 마추픽추, 마추픽추. 그 다음에 무슨 문자? 새끼줄 문자, 무슨 문자? 결승 문자. 요 정도는 알아놔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중해 무역의 결과. 여러분, 감자, 무슨 맛? 고구마, 무슨 배? 담배, 무슨 수? 옥수수가 엄청 들어왔다. 그 다음에 신항도 개척의 결과. 원주민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게 잘 나오죠. 무슨 무역을 해요? 삼관 무역을 해서 여러분 가장 더러운 무역인 무슨 무역이 됐다? 노예 무역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자, 백인과 흑인의 그 혼혈화를 우리가 무슨 토라 불렀어요? 물라토. 그 다음에 원주민과 자, 그 혼혈화를 우리가 무슨 티소? 메스티소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여섯 번째, 여러분 아메리카에서 뭐가 많이 들어와요? 금은이 많이 들어오죠. 자, 포토시 광산, 그 다음에 뭐야? 아카풀코 광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유럽이 갑자기 은, 금, 돈이 많아지니까 모든 가격이 다 뛰었죠. 자, 무슨 혁명? 가격혁명. 장사도 여러분 엄청나게 잘 되죠. 자, 무슨 혁명? 상업혁명. 그쵸? 그리고 일곱 번째,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분 신항도 개척하면서 야, 위험하니까 뭐 들자? 보험 들자. 야, 위험하니까 주식 사가지고 분산하자. 무슨 회사? 주식회사.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무슨 용이라 불러요?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나중에 신항로 개척의 결과 각국에서 영국, 네덜란드, 여러분 프랑스에서 더 개척하려고 경쟁적으로 무슨 회사를 많이 만들었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자, 얼마 걸려요? 5분. 5분 다 했어, 거의. 그러면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수업을 다 잘 들어야 돼.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막 야사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 그런 다음에 싹 정리를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죠. 그럼 요거를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하는 이유가 뭐냐? 총정리 겸 여러분 스스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잘 듣고 지금 외웠는지 못 외워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못 외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인강 끝나면 덮어놓고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3일 지나면 몇 개 까먹어요. 그럼 괜찮아요. 다시 2분만 투자하면 다시 외워져. 그리고 한 달 지나 또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1분만 다시 정리하면 외워져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천재가 아닌 이상 나도 이게 벌써 10년 넘게 가르치는데도 매일 까먹어. 매일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머리에 익어져요, 안 익어져요? 익어지겠죠. 계속 봐야 돼. 보통 사람은 정말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빼고는 반복, 복습이 좋은데 재밌게 복습하면 알았죠? 자, 지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 또 상식 하나. 어딨어? 아스테카를 멸망시킨 여러분 코르테스가 기록상 최초로 유럽에 카카오 잎을 가져왔대요. 그러면 카카오가 뭐의 원료예요? 초콜릿의 원료죠. 근데 물론 이때는 그 초콜릿이 무지 썼대. 근데 여하튼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제일 먼저 맛보고 가져온 사람이 누구야? 코르테스. 그래서 별명이 초콜릿이었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지우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이고 도와주셔가지고 무슨 항로 개척이 다 끝났어요. 신항로 개척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재밌게 해보자. 항상 여러분 역사는 흐름, 큰 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1000년 동안 무슨 세를 배웠어요? 중세를 배웠죠. 게르만족의 이동, 클로비스, 프랑크 왕국, 뜨르푸아띠에, 카롤링거 왕족, 노르만족, 바이킹, 교회의 성장, 십자군의 역할 막 쭉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세가 이제 끝나고 중세가 끝나는 시작을 14세기부터 16세기 무슨 산스 배웠어요? 르네상스. 기억나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14세기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주로 예술가, 미술가, 시인, 작가 쭉 외워야 되겠죠? 단테, 페트라르카, 미켈란젤로 쭉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세기 어떻게 돼요? 북유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어디야? 영국,
네덜란드, 그렇잖아요. 스페인, 뭐 에라스무스 쭉 외워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그냥 좀 재밌게 요거는 나오면은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냥 어려울 게 없잖아. 그냥 나눠서 미술가, 작가 외우면 돼요. 그러면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여러분 100년쯤 있다가 15세기에서 여러분 16세기 오늘 끝내 무슨 학로 개척을 배웠어요? 신학로 개척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신학로 개척 끝마무리쯤에 여러분 16세기를 딱 나눠서 16세기 초기에는 북유럽의 르네상스인데 사회 플러스 종교 무슨 적이었어요? 비판적인 르네상스가 나오죠. 해보자. 1510년 네덜란드의 에라스미스가 무슨 예찬을 써요? 우신 예찬을 쓰는데 요거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북유럽의 르네상스야. 그다음 그러면 같은 16세기인데 1517년부터 자 누가 등장해요? 무슨 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30년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1540년쯤에 여러분 누구야? 칼뱅이 나오면서 여러분 16세기 이제 중반부터 여러분 무슨 개혁이 벌어져요?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우리 쭉 여기까지 했었지.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했으니까 일단은 르네상스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르네상스 초기까지 알프스까지 하면서 종교개혁까지 했죠. 요거 한 다음에 다시 시대를 앞에 와서 15세기 신학로 개척을 지금 끝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러면 16세기 또 중간에 뭐가 벌어지느냐? 자, 말로 해보자. 신학로 개척으로 스페인 돈 엄청 많죠. 아메리카 먹었죠. 금은 들어오고 있죠. 그 봐봐 얘들아. 식민지가 늘었어. 금은이 늘었어. 게다가 지금 종교개혁으로 사실상 누가 되게 약해지는 거야. 무슨 교황이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 서양 사회 그 특징이 있어요. 교황이 약해지면 누구는 강해져요. 왕권은 강해지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미 십자군 전쟁 끝남부터 교황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1307년에서 1300 여러분 거의 77년인가? 이때까지 무슨 유성? 아비뇽 유수부터 교황이 계속 약해지다가 결정적으로 약해진 게 무슨 개혁이야?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갑자기 해보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 몇몇 국가들이 왕들이 힘이 겁나 세져요. 그런 정부를 자 절대적으로 왕이 엄청 세지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이제 2시간 이상이에요. 무슨 왕정을 배울 거예요? 절대왕정.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봐. 중세는 좀 길잖아. 여러 개 쪼개서 했잖아요. 중세부터는 뭐가 쉬워요? 14세기 르네상스, 15세기 신학로 개척, 16세기 초에는 사회 종교 비판적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16세기 종교개혁. 그거 하는 와중에 16세기에서 18세기 무슨 왕정? 절대왕정. 틀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이렇게 여러분 틀을 잡은 다음에 요거 딱 치면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되고 요거 쫙 치면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절대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 중학교 때 정말 잘 가르치시고 훌륭한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 얘들아, 공부하다가 앞으로 가서 책의 목차를 보래.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럼 여러분 책의 목차에 보면은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 써있죠. 그러면 대단원 내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봐봐.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갈 때 A랑 B가 있는데 A는 하는 말. 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지도 없이 막 무조건 열심히 가. 그럼 여러분 처음엔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좀 고비가 오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우물이 있고 여기 휴게소가 있고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가다가 지쳤는데 낭떠러지가 딱 나오니까 에이 씨 하고 포기하는 수가 생기겠죠. 근데 B는 같은 코스를 가는데 지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다가 아 여기 낭떠러지 위험하지만 여기 좀 쳤다가 여기만 극복하면은 휴게소가 있고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 공부도 그래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어디 갈 때 여러분 반드시 뭐를 켜요? 내비를 켜죠. 내비게이션. 왜냐?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순간순간 막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암기하면서 한번 목차를 보든가 자기가 여러분 써보든가 해가지고
스토리 내지는 흐름을 짜야 돼. 왜냐? 뇌과학상으로도요, 그냥 암기하면 몰라. 어떻게 큰 줄거리 속에서 여긴 요거구나, 여기구나 하면은 자기가 진도 나간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런 얘기 가끔 해줄게요. 자, 문 닫고 들어와. 나가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6세기부터 자, 무슨 왕정이 시작돼요?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요, 하나 앞에 써 있어요.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16세기에 시작됐다. 하지만 무슨 유럽은, 동유럽은 아직 절대 왕정이 아니었다. 이거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지리 공부해 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좀 지도를 못 그려도 양해해 주세요. 나 진짜 지도 그리기 싫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오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사실상 무슨 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는 무슨 두 칼이 있어요? 포르투갈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요거 모르면 바보. 여기 무슨 국이 있어요, 여러분? 미역국이야, 영국이야? 영국. 여기 빨간데 영국이고,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꽤 큰 나라가 있죠. 자, 무슨 스? 프랑스.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해볼게요. 여기 프랑스, 바로 여러분, 프랑스 약간 위에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란드가 있어요? 이렇게 네덜란드가 있죠. 그럼 해보자. 또 여러분, 여기 롯데리아야, 이탈리아야? 무슨 리야? 자, 여기 교황 할아버지가 사시는 이탈리아가 있죠. 그럼 해볼게요. 요렇게 여러분 선을 그어서, 자, 해보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까지만 무슨 유럽이라 불러요? 서유럽이에요. 그러면 어디냐? 여러분, 여기 바로 위에, 여기 위에 지금의 뭐가 있어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옆에 무슨 트리아 있어요? 무슨 트리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무슨 시야? 러시아 보이시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붙어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를 우리가 무슨 유럽이라 불러요? 동유럽이라 불러요. 그럼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15, 16세기에 떼돈 벌려면은 반드시 뭐를 끼고 있어야 돼? 무슨 바다를? 대서양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서양 가지고 일본 타자 돈 많이 번 게 무슨 두 칼? 포르투갈, 스페인 돈 버니까 영국도 섬이죠. 영국도 이제 대서양 무역하겠죠. 프랑스도 여러분 대서양 무역하겠죠. 네덜란드도 대서양 무역하겠죠. 근데 이탈리아는 미안해요. 수십 개로 갈라져 있고 지중해니까 오기 불편하니까 얘는 무슨 땅? 왕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신항로 개척은 스페인, 포르투갈이 했지만 50년, 100년 지나니까 누구도 끼어들어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도 끼어들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럼 왕들이 세금 많이 걷었겠죠. 왕들이 세금 많이 걷어서 못 키워요. 군대도 키우고 자기 관리도 뽑고, 여러분 엄청난 돈으로 점점 세져서 무슨 왕정이 돼요? 서유럽은 16세기 무슨 왕정? 절대 왕정이 돼요. 그런데 동유럽은 여러분 지금 대서양 무역에 낄 수가 없었죠. 낄 수가 없었으니까 계속 여기도 농노, 여기도 무슨 노? 농노, 여기도 무슨 노? 농노야. 그러면 농노가 있다는 건 무슨 사회야? 완전히 농경사회죠. 그럼 재밌게 해보자. A라는 사람은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전 세계에 누비면서 여러분 장사를 해요. B라는 사람은 오로지 농노 한 1000명 있어가지고 농사만 져요. 누가 훨씬 부자일까? A가 훨씬 부자겠죠. 식민지 개척하기도 하고 금을 약삭하기도 하고 중국과 인도와 무역하기도 하겠죠. 그런 쪽이 무슨 유럽이야? 서유럽이야. 그럼 여러분, 왕이 엄청 세지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해보자.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죠. 어떤 군대? 가끔가다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무술을 잘하고 잘 싸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무슨 군? 상비군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싸움 잘할수록 월급 엄청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왕들은 군사가 5000명, 내 부하 기사들도 부하 1000명, 또 저 제후는 부사 1000명이야. 근데 그때는 기사 빼고는 어떻게 해요? 가끔 기사들도 자기 장원이 있으니까 추수 처리되거나
여러분 농사철 되면 자기 장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왕이 불러도 안 가요. 왜? 농사 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상업혁명으로 절대왕정이 상인들이랑 귀족들에게 돈을 많이 거두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그 몇천억 가지고 군대를 10만 명, 40만 명 키우면 귀족이나 다른 나라가 못 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16세기 무슨 왕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왕정.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되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먼저 무슨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벌어지니까 여기 있는 동유럽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00년 있다가 야 내가 영국 갔다 왔는데 왕 열나 세고 상인들 돈 많이 벌고 되게 평화롭고 나라가 막 동인도 회사도 있고 식민지도 많고 부러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절대왕정을 하는데 백성들을 딱 봤더니 다 농노야. 그거 물어보자. 여러분 농노 있는 사회는 농사 짓고 쌀로 내니까 세금이 안 거치니까 안 되죠. 그러면 동유럽 어디야? 러시아. 무슨 틀이야? 오스트리아. 독일 중에 나중에 했거야? 프로이센. 무슨 센? 프로이센 왕들이 고민을 해요. 서유럽은 이미 장사가 잘 돼서 시민계층, 부르주아, 상인이 등장해서 알아서 배 만들어서 교역하고 세금 많이 내는데 우리 동유럽, 독일에 두고 해볼게요. 프로이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동유럽은 다 농노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농노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농노들을 풀어줘가지고 장사도 시키고 하려면은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다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의 황제들이 야 내가 계몽군주가 되겠다. 계몽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랑 똑똑하게 알려주는 게 계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유럽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성장해서 그 돈 받아서 절대왕정이 됐는데 동유럽은 어떻게 해요? 시민 세력이 없으니까 왕들이 야 백성들아 내가 학교 세워줄게. 내가 글자 알려줄게.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하면서 여러분 계몽군주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대충 이해가 되냐 안 되니? 나중에 여러분 또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자 한 명만 해보고 자 간만 해볼게요. 자 해보자. 자 여러분 16세기 여러 현상이 벌어지면서 각 국가들이 설설 무슨 왕정이 돼가고 있어요. 절대왕정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절대왕정은 뭐냐? 예전보다 무슨권이 엄청 세야 돼요. 왕권이 엄청 세야 되겠죠. 그럼 봐봐. 왕권이 여러분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유치하게 해볼게요. 절대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럼 물어보자. 돈이 많으면 군대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럼 해보자. 절대왕정은 마침 돈이 많이 생기죠. 무슨 왕정 개척? 신왕조 개척으로 금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대왕정은 첫 번째 무조건 군대가 필요한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10번 상비군이에요. 그럼 상비군이 뭐예요? 뭐야?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야. 예를 들어 볼게요. 상비군의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중세에는 기사들이 자기 영지에 가 있다가 왕이 야 십자군 전쟁하게 올라와 그러면 6개월만 기다리세요. 농사가 안 끝났어요 해서 여러분 6개월 후에 군사 데려갔다가 1년 봉사하다가 계약 관계상 저 추수하면 가야 돼요. 가버려 여러분.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왕이지만 봉건 기사들 여러분 군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쟁이 100년 갔느냐 전쟁하다가 야 가을이야 휴전 농사지러 가고 야 잠깐만 흑사병이야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면 상비군은 뭐냐? 프로페셔널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지금 돈으로 월급 300, 400 주고서 여러분 매일 훈련시키고 여러분 왕 옆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상비군이 있으면은 갑자기 왕의 군대가 여러분 5,000명에서 10만 명, 몇만 명, 20만 명으로 느는 거야.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비군이 있으니까 어떤 귀족도 기사도 귀족이죠. 왕한테 못 끼겠죠. 그래서 절대왕정의 키워드 무슨 군이 필요하다. 반드시 상비군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상비군이 있으니까 이제 귀족들이 못 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봐봐.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가운데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줬어? 귀족들, 기사들에게 영지를 줬죠. 그런데 여러분 화약이 나오고 사회가 변하니까 영주들은 약해지죠. 이때 왕이 협박해. 야 니네 다 덤벼도 나한테 안 된다.
땅을 갖다 바쳐라. 땅을 갖다 바치고 니네 서울로 올라와서 내 옆에서 장관, 차관 시켜줄게. 대신에 너 기사였지, 너 백작이었지, 너를 대신에 계속 귀족으로는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약간의 권한도 주겠지만 서울로 오고 모든 지역은 나 왕이 직접 무슨관을 파견하겠다. 지방관을 파견하겠다. 그럼 여러분, 중국 사회에서 이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의 9년제. 무슨 집권제도? 중앙집권 했죠. 그러면 절대 왕정에서 여러분 무슨권이 세지고 왕권이 세져서 군대가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기사나 귀족들을 서울에 불러와서 자기 서울 옆에 앉히고, 자,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한 순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당연스럽게 무슨 집권이 돼요? 중앙 집권 국가가 되겠죠. 역사에서 여러분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권이 세야 돼요? 왕권이 세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보자. 야, 사또로 해보자. 관리가 원래 500명이었다가 큰 프랑스에다가 모든 동네에다가 관리 보내면 뭐가 필요해?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절대왕정은 반드시 여러분, 자, 중앙집권했기 때문에 사또가 많이 필요하니까 공무원 제도. 무슨 제가 필요하다? 관료제가 필요하다. 왜? 봐봐 얘들아. 나라가 이만한데 옛날 왕은 여기밖에 안 다스렸잖아. 그런데 절대왕정 때 지금 무슨 집권 국가가 됐어요?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 수백 개 마을에다가 판사, 검사, 시장, 뭐 공무원 여러분 많은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제가 나타나는 거야? 관료제예요. 그럼 유치하게 해볼게요. 상비군이 한 30만 명, 관료제가 한 20만 명, 50만 명 월급 줘야 돼. 돈 많이 들어 안 들어? 돈 겁나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절대왕정은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중상주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중상주의가 뭐냐? 상업, 물건 사고 팔고 무역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 퀴즈. 중상주의의 반대가 뭘까? 어떤 학생은 의주상중이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상주의의 반대는 농사를 중요시 여기다. 무슨 주의야? 중농주의야. 니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어볼게요. 농사하는 게 돈 많이 벌겠니? 무역하는 게 많이 벌겠니? 여러분, 무역이 일반적으로 엄청 많이 벌겠죠. 그러면 절대왕정을 하려면 뭐를 유지해야 돼? 수십만 명의 상비권, 수십만 명의 관료제. 뭐 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왕권 강화.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농사보다는 여러분 상업, 장사가 잘 돼야지 세금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야,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은 금이 많이 필요하다. 요 금이 여러분 지금의 뭐가 되겠어요? 돈이 되겠죠. 그래서 금이 중요하니까 나라에 금이 많아야 되니까 수출은 많이 해라. 수출은 많이 하래. 왜? 물건 팔고 금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런데 야, 웬만하면 수입은 못하게 해. 웬만하면 물론 원료는 살 수가 있겠죠. 원료 같은 경우는 사는데 완제품은 안 사는 거야. 왜? 돈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상주의의 다른 이름 해보자. 중상주의는 수출은 하려고 하지만 좀 비겁하죠. 수입은 안 하려고 한다. 이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금은 보호하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다. 이걸 여러분 무슨 무역이라 불러요? 보호무역. 이러면 싸움이 나겠냐 안 나겠니? 아, 싸움이 나겠지. 지네 건 팔라고 그러고 남의 건 안 사주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금을 되게 중요시 여겨. 이거야. 금이 국력이야. 금이 돈이니까 돈이 많아야지 무슨 군을 만들어요? 상비군을 만들고 관료제가 유지되니까 바로 무슨 주의란다? 중상주의. 그래서 외울게요. 특히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중상주의 시작을 프랑스의 여러분 콜베르가 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수많은 모의고사 수능 문제 보면은 콜베르. 자, 외우지 마요. 프랑스 루이 비통이야, 루이 14세야. 프랑스 루이 14 때 콜베르가 중상주의를 완결을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상주의는요, 특징이 뭐냐? 자, 이 중상주의는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 여러분, 무슨지를 개척해야 돼요?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왕정 때 계속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누가 첫바다였어요? 스페인이죠. 무슨 패스? 코르테스의 아스테카. 그 다음 피사로의 무슨 카? 잉카죠. 그 재미를 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스페인 말고
영국, 프랑스, 여러분 네덜란드가 식민지 만들려고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이용한 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지난번에 배웠죠?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를 엄청나게 여러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왕정이 되면 가장 키워드 상비권 무슨 제? 관료제가 돼서 중앙집권 국가가 됐다. 근데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돈 뭐니 해도 무슨 머니? 쇼미더머니야 금이야. 금이 필요하니까 무슨 주의를 했다. 중상주의인데 기본적으로 무슨 뭐야? 우리 거는 사. 하지만 네 건 안 살 거야. 뭐야? 보호무야. 요거 완성한 사람이 프랑스 콜베르. 그쵸?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 식민지도 많이 개척하고 그래서 나타난 게 무슨 회사? 동인도 회사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거 싸움 날까 안 날까? 싸움 나겠죠. 왜? 아니 서로 식민지 가지려고 그러고 집권 팔려고 그러고 남의 건 안 사니까 여러분 계속 영국, 프랑스 여러분, 영국 네덜란드 계속 여러분 싸움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왕정 했는데 거기다가 돈이 나가는 게 어디냐? 전쟁하다가 여러분 돈이 다 나가요. 잘 들리시죠?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해줄게요. 야, 군대랑 돈만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야, 이게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종종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약간 무슨 내 시켜야 돼요? 세뇌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옛날 그 중국에서는 뭘 이용해요? 불교를 이용해서 무슨 권을 강화시켰어요?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야! 얘네 부처님 믿어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불교 믿게 한 다음에 여러분 불교 교리에 뭐라 그러느냐? 왕이나 귀족은 즉 전생에 뭐였다? 부처였다. 무슨 사상? 왕직불 사상. 자, 그러면 결국 불교를 이용해서 여러분 무슨 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권과 귀족권을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 절대 왕정이 됐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뭔가 여러분 세뇌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마침 여러분 유럽은 뭐가 종교예요? 기독교가 많죠. 갑자기 여러분 자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야! 왕의 권력, 권리는 니네가 준 게 아니야.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께서, the God, 신께서 너 왕아, 너 나의 말을 듣고 백성을 다스려라. 왕의 권력은 교황이 준 것도 아니야. 누가? 신이 왕에게 권력을 수여했다. 여러분 이거 외울게요.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이에요. 이거를 자 보쉬에 보댕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사람 외울게요. 앞으로 절대왕정할 때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푸푸야. 자 중상주의. 무슨 주의? 중상주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은 자 아까 배웠죠? 무슨 베르? 콜베르. 그러면 왕권 신수설의 논리를 완성한 사람은 무엇이냐? 보쉬에. 무슨 데? 보댕. 자 보댕 보쉬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여러분 국민도 왕한테 까불지 못하겠죠. 뭐라 그러면 야 세금 내.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신의 뜻이야. 나 왕이 하는 게 야 내가 영국이랑 싸우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시끄러. 세금 내.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마찬가지예요. 귀족이나 이제 누가 시비 걸어도 교황이 10억 걸어도 야 너 교황 할아버지 야 귀족 까불지 마. 누가 시킨 거야? 신이 시킨 거야. 또 하나 의회가 있어도 여러분 의회를 깔아뭉갤 수 있죠. 야 법이고 나발이고 나 왕이야. 나 왕 있고 누가 시킨 거야? 신이 시킨 거야. 그래서 외울게요. 절대왕정의 축 중에 하나가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되게 쉽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16세기 동유럽이야 서유럽이야? 서유럽이야. 그럼 해볼게. OX 해볼게. 16세기 동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벌어졌다. 땡 X죠. 동유럽은 아직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6세기 절대왕정 시작은 무슨 유럽? 서유럽. 그러면 절대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상비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관료제. 그 된 순간 무슨 집권? 중앙집권.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무슨 주의? 중상주의. 쭉 나와야 되겠죠? 무슨 베르? 콜베르. 중금주의라 그래요. 중상 봐봐. 중상주의랑 여러분 같은 말을 상업을 중요시해서 금이 많아야지 나라가 부자다. 그래서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주의라 부르기도 해요?
중금주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신소설? 왕권 신소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느냐? 각 나라의 절대왕정 왕 한 명에서 두 명을 쫙 외우고 업종만 외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 무조건 쉬워요.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퀴즈.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절대왕정이 된 나라가 누구일까? 아니 3초가 잠깐만. 그러면 해볼게요. 서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뭐니도 돈이죠, 여러분. 그러면 서유럽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그나마 큰 나라가 누구야? 일단 포르투갈은 너무 작고. 뭘까 여러분? 1등이 무슨 페인이에요? 스페인이에요. 무슨 페인? 스페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 스페인의 절대왕정은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럼 이 펠리페 2세가 누구냐면요. 재밌는 얘기 해볼게. 헨리 8세 기억나요? 1534년 이혼 문제로 종교개혁해서 국교에 만든 다음에 수장녀 기억나죠? 근데 그분이 아내들을 많이 죽였잖아.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야? 스페인의 그 공주였던 캐서린이었어요. 그러면 그분 이혼당했지, 강제로. 그 딸이 누구야? 메리인데 그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 얘기한 적 있죠? 그 남편이 누구야? 펠리페 2세야.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스페인이 너무 잘 나가다가 몰락을 하는데 스페인의 몰락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원래 스페인의 속국이 누구였어요? 네덜란드였죠. 근데 네덜란드가 무슨 센? 고이센. 칼뱅 믿는다고 탄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몇 년을 싸우느냐? 지나치나 배웠어요. 80년을 싸워요. 써볼게. 자, 요거를 1567년에서 1648년. 왜 1648년이에요?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끝나거든.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 무슨 란드? 네덜란드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독립전쟁이죠. 그럼 이거 끝났을 때 스페인은 멘붕. 대신에 여러분 누가 세져요? 네덜란드가 절대 왕정은 아니지만 절대 왕정만큼 서유럽을 갖고 놀았다. 그래서 1등이 스페인, 2등이 무슨 란드? 네덜란드예요. 그러면 네덜란드랑 동업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영국이 네덜란드와 동업자야. 둘이 여러분 힘을 합해서 누구를 깠던 거예요? 스페인을 깠던 거야. 근데 영국이 조금씩 왕이 세지는 게 누구부터냐? 자, 1534년에 여러분 수장력을 내렸던 무슨 8세? 헨리 8세가 있고 그 사이에 피에 메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후퇴시켰고 1560년경 통일적인 영래는 뭐야?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그럼 영국은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때 무슨 왕정이 돼요? 절대 왕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프랑스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전쟁. 위그노 전쟁. 언제 끝나요? 1598년. 자, 무슨 칙령? 낭트 칙령. 앙팡이 앙리야. 앙리 4세죠. 그럼 여러분 프랑스는 누구 때부터 절대 왕정이 돼요? 앙리 4세 때 가지고 가장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 경복궁이야? 베르사유 궁궐이야? 베르사유 궁궐을 놓은 무슨 14세? 루이 14세 때 완전히 절대 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로 해보자. 스페인, 에스파냐. 2등이 무슨 란드? 네덜란드. 3등 영국인데 2명 나오죠. 헨리 8세, 엘리자베스. 그리고 앙리 4세, 루이 14세 프랑스. 여기까지가 서유럽의 무슨 왕정? 절대 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 왕들 업적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한 명당 한 3개에서 4개 외워야 돼요. 그러면 한 몇 개 외워야 돼? 20, 30개 외워야 돼서 요것도 배우고 나면 되게 쉬워. 배우고 나면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까지 좀 짜증나죠? 근데 봐봐. 우리 얼마 전에 뭐 배웠어 지금? 신학로 개정 1, 2 배웠잖아. 근데 배울 때는 막 선생님이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2시간 배운 거 딱 5분에 정리가 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하겠어요? 요거 서유럽 절대왕정 자세히 배운 다음에 또 5분에 딱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기대하세요. 이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펠리페 2세 막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